사과 1개, 키위 2개, 블루베리 1접시, 토마토 2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이 과일들을 하루 500g 밥 대신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드셨을 때보다 오히려 속이 편하고 기운이 난다고 하십니다. 췌장이 약할수록 이 저당도 과일을 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챙겨 드셔야 합니다. 다만 똑같은 과일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정확한 기준은 세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주변에서 췌장이 걱정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며칠 사이에도 50대와 70대 두 분에게서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췌장이 안 좋은데 과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이 따로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사실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혹시 내가 좋아하는 이 과일이 나도 모르게 내 몸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 두려움이 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췌장암은 주요 암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무서운 병이 되었습니다.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최근 통계를 보면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17%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많은 암들이 70%를 넘는 생존율을 보이는 동안에도 췌장암만은 좀처럼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65 이후 여성분들에게 새로 생기는 암 가운데 췌장암이 5번째로 많다는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속 깊은 곳, 위장 바로 뒤에 숨어 있는 장기입니다. 길이가 15cm 남짓밖에 안 되는 가늘고 긴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췌장은 80% 정도가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신호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야 발견됩니다. 조용히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 손을 드는 장기, 그게 바로 췌장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로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고생하는 췌장을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조금씩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 도움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유명한 병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냉장고에 넣어두고도 괜히 겁이 나서 손을 못 대고 있는 바로 그 과일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순자님, 올해 71살이십니다. 이분은 젊어서부터 오랫동안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습니다. 사과며, 배며, 참외며, 포도며 하루 종일 과일을 만지며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정작 본인은 몇 해 전부터 과일을 거의 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고 여쭤봤습니다. 대답이 이랬습니다. 나이 들어 당이 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텔레비전이며 유튜브며 어디서나 과일은 당이 높아서 안 좋다고 하니 겁이 나서 못 먹겠더라. 평생 과일을 팔던 사람이 정작 자기 몸에는 과일을 못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해의 한복판입니다. 김순자님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과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먼저 겁부터 내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겁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순서대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유독 과일의 당만 그렇게 무서워하게 되었는지 그 오해의 뿌리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췌장이 약한 분일수록 오히려 챙겨 드셔야 할 저당도 과일 4가지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에서 똑같은 과일을 약으로 만드는 시간과 방법, 다시 말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과일도 조심해야 할 분들과 이 좋은 과일을 한순간에 독으로 바꿔버리는 딱 한 가지 실수까지 빠짐없이 담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중간에 자리를 뜨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세 번째 이야기, 언제 먹느냐 하는 부분은 오늘 내용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하나만 바꾸셔도 지금 드시던 과일이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유독 과일의 당만 이렇게 무서워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아침에 밥 한 공기를 드십니다. 점심에 국수나 라면을 드시기도 합니다. 저녁에 빵이나 떡을 드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게 당이 얼마나 높을까 하고 저울질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드십니다. 그런데 딸기 몇 알, 사과 반쪽 앞에서는 갑자기 손이 멈칫하십니다. 이게 당이 높다는데 괜찮을까 하고요. 참 이상한 일이지요. 사실은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은 몸에 들어가면 거의 100%가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순수한 당덩어리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일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포도를 보면 그 단맛의 절반 정도만 포도당이고 나머지는 과당과 다른 당들입니다. 게다가 과일의 대부분은 사실 물입니다. 수분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몸에 좋은 여러 성분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단맛이라도 밥의 단맛과 과일의 단맛은 몸속에서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과일만 무서워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요즘 건강 이야기가 온통 혈당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 하다 보니 단맛이라면 무조건 나쁜 것처럼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둘째, 요즘 과일이 옛날 과일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과일은 예전보다 훨씬 크고 훨씬 답니다. 품종이 개량되면서 당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조금만 먹어도 될 것을 크고 단 과일을 자꾸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먹는 습관에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과일 속 당분은 밥이나 빵의 당분보다 우리 췌장에 부담이 덜한 걸까요? 그 답은 췌장이 하는 일에 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두 가지 큰 일을 합니다. 하나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그러니까 인슐린을 만드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게 부수는 소화 효소를 만드는 일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를 소화시키는 효소를 전부 췌장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밥에, 고기에, 기름진 반찬까지 한 상 가득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은 그 많은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엄청나게 많은 효소를 쏟아내야 합니다. 그야말로 쉴 틈 없이 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일은 다릅니다. 과일 속 영양은 대부분 물과 소량의 당, 그리고 식이섬유와 여러 좋은 성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췌장이 굳이 많은 효소를 쏟아내지 않아도 우리 몸이 비교적 쉽게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과일을 먹을 때 췌장은 밥을 먹을 때만큼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친 췌장에게 필요한 것은 일을 더 시키는 음식이 아니라 일을 덜 시키면서도 영향을 주는 음식입니다. 저당도 과일이 바로 그런 음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을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췌장이 병들었다는 것은 췌장이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너무 오래 일해서 지칠 대로 지친 상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과로한 췌장은 오히려 부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한 장기가 지쳐서 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 비유하자면 온 식구 밥 차리고 치우느라 허리 한번 못 편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게 아니라 잠깐 앉아서 쉬셔야 할 때인 겁니다. 그러니 지친 췌장에게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억지로 굶기는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일을 더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쉴 수 있게 소화 부담이 적은 음식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혹시 식사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나른하고 졸음이 쏟아지십니까? 아니면 늘 속이 더부룩하고 뭔가 얹힌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둘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췌장이 조금 힘에 부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사 뒤의 졸음과 더부룩함은 소화기관이 과로하고 있다는 우리 몸의 작은 하소연이거든요. 물론 이 신호 하나로 큰 병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하실 일입니다. 다만 이런 신호가 자주 느껴진다면 밥상을 조금 바꿔볼 때가 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밥상을 바꾸는 가장 쉬운 첫걸음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저당도 과일 4가지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호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40년 가까이 택시를 모신 분입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와 하신 말씀이 식사만 하면 운전대를 잡기가 겁날 정도로 졸음이 쏟아진다는 거였습니다. 밥을 든든히 먹을수록 더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밥 대신 과일로 한번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반신반의하시던 이분이 얼마 뒤에 오셔서 그러시더군요. 이상하게 아침에 사과하고 방울토마토를 먹고 나오면 오전 내내 머리가 맑더라. 밥 먹을 때 같은 그 무거운 졸음이 없더라. 이게 바로 췌장이 한결 편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 췌장이 약한 분일수록 오히려 챙겨 드셔야 할 저당도 과일 4가지입니다. 사과, 키위, 블루베리, 토마토, 이 4가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이 4가지인지 그 이유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는 저당도 과일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혈당 지수, 그러니까 먹었을 때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가를 나타내는 수치가 36 정도입니다. 이 수치가 55만 넘어가도 조심하라고들 하는데 사과는 36이니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이나 라면, 국수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 사과를 먹고 혈당이 확 치솟을까봐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이 천천히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아침에 사과 반 개에서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 오래 씹어 드시면 그 자체로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2번째는 키위입니다. 저는 이 키위를 특히 아낍니다. 왜냐하면 키위 안에는 소화를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이 든 음식을 먹으면 췌장이 그걸 소화시키느라 애를 씁니다. 그런데 키위 속 성분이 그 소화를 옆에서 거들어줍니다. 췌장이 하는 일을 조금 나눠 갖는 셈입니다. 또 키위에는 비타민C가 아주 많습니다. 사과와 비교하면 10배가 훌쩍 넘는 양입니다. 이 비타민C는 우리 혈관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키위는 새콤한 맛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아무리 좋아해도 한자리에서 많이 드시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오히려 장점입니다. 저절로 절제가 되니까요. 하루에 1~2개면 딱 좋습니다. 3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요즘 참 많이들 드시는 과일이지요. 블루베리의 혈당 지수는 53 정도로 저당도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블루베리가 특별한 이유는 그 진한 보랏빛에 있습니다. 이 색을 내는 성분이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한 큰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드신 분들이 당뇨병으로 갈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6%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접시, 그러니까 한 줌 남기시면 충분합니다. 요구르트에 곁들여 드시면 장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요구르트는 설탕이 잔뜩 든 시중 제품보다는 담백하게 만든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4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과일로 봐야 하나, 채소로 봐야 하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토마토가 췌장에 참 순한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토마토는 수분이 대부분이고 단맛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당 걱정을 거의 안 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붉은 성분은 익혀서 드실 때 몸에 더 잘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살짝 익혀 드시면 더 좋다는 뜻입니다. 이 익혀 먹는 이야기는 세 번째 이야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사과, 키위, 블루베리, 토마토.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하나같이 단맛이 지나치게 강하지 않고 수분이 많고 몸에 좋은 성분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췌장을 크게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도 영양을 챙겨주는 과일들입니다. 지친 췌장에게 딱 맞는 손님인 셈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이런 저당도 과일을 하루에 500g 정도 한 끼 식사처럼 혹은 공복의 간식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500g이라고 하면 많아 보이지만 사과 1개에 키위 2개, 블루베리 1접시, 토마토 2개 정도로 나누면 하루 동안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양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밥 대신 과일로 한 끼를 채운 분들이 밥을 먹었을 때보다 오히려 속이 편하고 기운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딱 하나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500g은 어디까지나 저당도 과일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박이나 파인애플처럼 당이 높은 과일까지 500g씩 드시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 양도 본인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네 번째 이야기에서 꼭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광주에 혼자 사시는 정말수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 74이신데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십니다.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혼자 먹는 밥이 어느 순간 너무 서글퍼져서 끼니를 자꾸 거르거나 대충 라면으로 때우게 되더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라면으로 한 끼 때우실 바에는 차라리 사과 하나에 방울토마토 한 줌, 여기에 키위 하나를 예쁜 접시에 담아 드셔 보시라고요. 몇 주 뒤에 오셔서 그러시더군요. 그렇게 챙겨 먹으니 이상하게 나 자신을 대접하는 기분이 들더라. 그리고 속도 훨씬 편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과일 한 접시가 지친 췌장만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지친 마음도 함께 다독인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바로 언제, 어떻게 먹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이 기준을 놓치면 효과가 반으로 줄고 이 기준만 지키면 같은 과일이 완전히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일은 식사 뒤가 아니라 식사 전 혹은 속이 빈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든든히 드신 다음에 후식으로 과일을 드십니다. 배가 이미 부른데도 달콤하니까 자꾸 손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과일을 독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밥을 먹은 직후에는 우리 몸의 혈당이 이미 잔뜩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에 과일까지 얹으면 올라간 혈당 위에 또 당을 부어 넣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과일의 좋은 점은 사라지고 혈당을 밀어 올리는 나쁜 역할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은 빈속에 과일을 드시면 어떨까요? 밤새 비어있던 몸이 과일 속 수분과 영양을 아주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췌장도 크게 애쓰지 않고 그 영양을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과일 습관을 특히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밥 대신 혹은 밥을 조금 줄이고 사과 반쪽에 키위 하나, 토마토 하나를 곁들여 드셔보십시오. 라면으로 대충 때운 아침보다 훨씬 몸이 가볍고 기운이 날 겁니다. 죽은 췌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 과일 습관 하나는 지친 췌장을 서서히 회복시키고
우리 몸의 흐름을 되살리는 가장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과일을 주로 언제 드십니까? 밥을 든든히 먹고 난 뒤 후식으로 드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배가 고플 때 간식처럼 따로 드시는 편이십니까? 만약 늘 식사 뒤 후식으로만 드셔왔다면 오늘부터 그 순서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밥 먹고 나서가 아니라 밥 먹기 전이나 빈속에 먼저 드셔보시는 겁니다. 이 작은 순서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방법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먹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마시기 편하고 맛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과일을 갈아서 즙만 짜내면 그 안에 있던 식이섬유가 대부분 걸러져 나갑니다. 이 식이섬유가 바로 당이 몸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잡아주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걷어내 버리면 과일 속 당이 아무런 제동 없이 그대로 몸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착즙 주스는 권하지 않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즙으로 마시면 약이 아니라 독에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통째로 갈아서 만드는 스무디는 어떨까요? 주스보다는 낫습니다. 식이섬유가 남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스무디에도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많이 먹게 된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 한 개를 그냥 씹어 먹으려면 시간이 꽤 걸리고 배도 금방 부릅니다. 그런데 사과 두세 개를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면 한 컵에 훌쩍 들어가 버립니다. 마시는 건 순식간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생과일을 그대로 천천히 오래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오래 씹으면 침도 잘 나오고 소화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씹는 동안 뇌가 배부름을 느껴서 자연스럽게 과식을 막아줍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앞에서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더 좋다고 말씀드렸지요. 실제로 우리 몸 상태에 따라 어떤 과일은 살짝 익혀드리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박 같은 경우 그냥 시원하게 드시는 게 보통이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는 껍질 안쪽까지 함께 살짝 끓여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워낙 많아서 당이 걱정되는 것에 비해 실제로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토마토를 조금 더해 함께 익혀 드시면 여름철에 시원한 음료 대신 몸을 편하게 해주는 좋은 한 그릇이 됩니다. 물론 이건 응용이고 기본은 어디까지나 생과일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언제 먹느냐? 식후가 아니라 식전 혹은 빈속입니다. 어떻게 먹느냐? 즙이나 스무디가 아니라 생과일을 천천히 씹어서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지금 냉장고에 있는 그 과일이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동식님 이야기가 여기에 딱 맞습니다. 66이신데 당뇨를 앓으신 지 15년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포도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밥을 배불리 드신 다음 후식으로 포도를 한 송이씩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혈당 관리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포도는 식후가 아니라 낮에 출출할 때 19알 정도만 따로 드셔라. 둘째, 밥 양을 조금 줄이는 대신 아침에 사과와 토마토를 드셔라. 이분이 이 두 가지만 지키셨는데도 식후에 늘어지던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과일을 끄는 게 아닙니다. 먹는 순서와 방법만 바꾼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저당도 과일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조심해야 할 분들이 계시고 조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면 오늘 이야기가 반쪽이 됩니다. 그러니 이 대목도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먼저 당뇨가 있으신 분 혹은 당뇨 앞 단계라는 말을 들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과일을 고르실 때 조금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저당도 과일 4가지는 혈당 지수가 낮다고 말씀드렸지요. 사과는 36,
블루베리는 53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당이 높은 과일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박은 혈당 지수가 72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파인애플도 66 정도로 높은 편이고 망고나 잘 익은 바나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런 과일은 마음껏 드시면 안 됩니다. 혈당 지수가 55 이하인 과일, 그러니까 사과, 키위, 블루베리,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것을 중심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수박이나 파인애플이 혈당 지수가 높다고 해서 이게 밥이나 라면보다 더 나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런 열대 과일조차도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이나 국수, 라면보다는 혈당 지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건강하신 일반 어르신이라면 수박이나 파인애플도 적당히 즐기셔도 됩니다. 다만 당을 신경 쓰셔야 하는 분들만 이런 고당도 과일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 구분이 참 중요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좋은 과일도 없고 모두에게 똑같이 나쁜 과일도 없습니다. 다음은 위장이 약하신 분입니다. 신맛이 강한 과일, 예를 들어 귤이나 오렌지, 레몬 같은 과일은 위장이 튼튼한 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위산이 과일의 산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과일의 신맛이 위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장 점막이 많이 약해지신 분, 나이 들어 속이 자주 쓰리신 분이라면 이런 신과일은 빈속에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맛보다는 사과나 토마토처럼 순한 과일을 고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조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떫은 맛이 나는 덜 익은 감, 그리고 아직 파랗게 덜 익은 바나나입니다. 여기에는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위장이 아주 약하신 분이 이런 것을 많이 드시면 드물게 윗속에서 딱딱한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어르신은 떫어서 많이 못 드시니 큰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가 많이 약하신 분이라면 덜 익은 감이나 파란 바나나는 피하시고 잘 익어 말랑말랑한 것으로 조금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분께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과일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아무리 저당도 과일이라도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드시면 결국 당이 쌓입니다. 우리 영양 전문가들이 권하는 한번 섭취량을 보면 생각보다 적습니다. 사과는 3분의 1개, 포도는 19알, 바나나는 반개, 귤은 1개 정도입니다. 이 정도를 하루에 2번 나눠 드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루 500g도 이렇게 저당도 과일을 여러 번에 나눠 드셨을 때의 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자리에서 500g을 몰아 드시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과일이 없으면 못 산다 하실 만큼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과일을 밥 대신 한 끼로 배부르게 드시는 경우가 자주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과일은 좋은 음식이지만 밥의 자리를 완전히 대신하는 주식은 아닙니다. 과일만으로 하루 3끼를 다 채우시면 아무리 좋은 과일도 결국 당이 넘칠 수 있습니다. 좋아하실수록 오히려 양을 정해두고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일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40이 넘으신 분이 갑자기 없던 당뇨가 생기거나 잘 조절되던 당뇨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드물게는 췌장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과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보다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과일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건강을 지키고 췌장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밥상 이야기입니다. 이미 병을 진단받으신 분의 치료를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점만은 부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복래님, 올해 79이신데 이분이 감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장이 약하신 편이라
떫은감을 드시고 속이 불편했던 적이 여러 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은 아주 잘 익어 말랑한 것으로 조금만 드시고 대신 순한 사과와 익힌 토마토를 늘려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 뒤로 속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과일도 내 몸 상태에 맞게 골라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맨 처음에 제가 약속드린 것이 하나 있었지요. 이 좋은 과일을 한순간의 약이 아니라 도구로 바꿔버리는 딱 한 가지 실수.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실수는 놀랍게도 아주 흔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배가 부른 식사 뒤에 후식으로 과일을 잔뜩 드시는 습관입니다. 앞에서 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짚었지만 이건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릴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밥상에는 원래 자리가 있습니다. 밥 같은 주식이 있고 반찬 같은 부식이 있고 그리고 후식이 있습니다. 과일은 이 가운데 후식입니다. 후식은 주식과 부식으로 채우지 못한 부분을 마지막에 살짝 마무리해주는 역할입니다. 집안에 비유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집을 지키는 어른의 역할이 아니라 집안의 웃음과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이지요. 과일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후식을 주식의 자리에 앉힐 때 생깁니다. 이미 밥을 배불리 먹어 혈당이 잔뜩 올라간 상태에서 달콤하다는 이유로 과일을 한 접시 더 드시는 겁니다. 그 순간 낮은 혈당 지수도 좋은 성분도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올라간 혈당 위에 당을 얻는 꼴이 되어 췌장은 다시 힘겹게 일해야 하고 과일은 약이 아니라 도구로 변합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과일을 망치는 딱 한 가지 실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실수 하나만 고치셔도 됩니다. 배부른 식후의 후식이 아니라 빈속에 한 끼로 옮기는 것. 그것만으로 과일은 다시 약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과일의 당만 무서워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밥은 거의 100%가 당이지만 과일은 대부분이 물과 식이섬유이고 췌장이 크게 애쓰지 않아도 흡수되는 음식입니다. 둘째, 지친 췌장에게 좋은 저당도 과일 4가지는 사과, 키위, 블루베리, 그리고 토마토입니다. 하루에 500g 정도를 밥 대신 혹은 공복의 간식으로 나눠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식후가 아니라 식전이나 빈속에, 즙이나 스무디가 아니라 생과일로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넷째, 당뇨가 있으신 분은 수박이나 파인애플 같은 고당도 과일을 조심하시고 위가 약하신 분은 신과일과 떫은감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당이 흔들리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십시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죽은 췌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오히려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매일 아침 빈속에 순한 저당도 과일 한 접시를 드리는 이 작은 습관은 지친 췌장을 조금씩 쉬게 하고 우리 몸의 흐름을 되살리는 참으로 든든한 습관이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과 반쪽, 키위 하나, 토마토 하나, 이 소박한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청주에 사시는 오금자님, 올해 77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참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한동안 입맛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침마다 사과 반쪽에 방울토마토 몇 알을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를 여는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침에 그 한 접시를 준비하는 동안 오늘 하루도 나를 아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오래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결국 그런 것입니다. 과일 한 접시로 췌장을 아끼고 그 아낌으로 나 자신을 그리고 함께 사는 가족을 아끼는 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챙기는 이유도 결국 거기에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곁에 있는 가족과 오래오래 마주 앉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그런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당이 걱정되어 과일을 아예 끊어버린 분이 계시거든 오늘 이 이야기를 살며시 전해주십시오. 김순자님처럼 평생 과일을 곁에 두고도 정작 겁이 나서 못 드셨던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눈 보람이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문을 여시거든 그 안에 있는 사과 하나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한 알이 오늘 여러분의 지친 췌장에게 가장 다정한 손님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더 건강한 밥상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몸도 마음도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